이번에는 교재 145페이지 전표 작성하기가 되겠습니다. 전표 작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표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전표라는 걸 발행을 해봅니다. 자,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3전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전표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출금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지출이 있는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금거래인데 현금 지출만 있는 경우. 그럼 코드는 1번입니다. 1번. 구분 코드는 1번. 출금이고요. 입금전표는 현금이 들어온, 즉 현금만 들어왔어야 돼요. 다른 거랑 섞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입금전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입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대체전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일부 갖고 오든지 또는 일부가 지급되든지 즉 혼합거래인 경우에 대체거래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대체전표입니다. 이때 외워야 되셔야 게 3번의 차변 그리고 4번의 대변입니다.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 요걸로 구분해요. 차변, 대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입력을 해서 구분점을 가지고 입력을 하니까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결산차변과 결산대변은 결산 자료를 입력하고 나서 생성되는 전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산을 할 때 굳이 5번과 6번을 쓰지 않아도 구분 표시가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금 거래부터 한번 해볼까요? 145페이지 출금 거래입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1월 3일 날 사무실에서 사용할 커피 등 소모품을 귀인 슈퍼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커피와 커피 등 여러 개 종이컵 이런 거를 샀대요. 샀는데 얘를 누구를 위해서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냥 없어지는 물품으로 산 거다라고 해서 소모품비로 처리하래요. 그럼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차차차 상사 우리 회사가 받아왔네요. 귀인 슈퍼로부터 1월 3일 날 25,000원의 금액을 주고 했습니다.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출금 전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출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금 전표를 한번 만들러 가봅시다. 회계 모듈의 전표 입력 장부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1월 3일이죠. 자, 3일.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이 전표를 구분해야 돼요. 1번이 출금, 2번이 입금,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 그래서 3번과 4번은 대체 전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 출금 전표,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럴 때는 1번 해서 출금 전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해보세요. 1. 그랬더니 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코드는 소모품비. 자, 소모라고 두 글자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소모랑 관련된 계정 과목이 모두 다 뜹니다. 이 중 사무실에서 사용할 커피래요. 자,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라는 건 800번대 경비거든요. 즉 500번대의 경비는 제품을 만드는 데서 사용하는 경비. 그래서 대부분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600번대, 그 다음에 700번대는 건설업 쪽에서 사용하는 분양원가 또는 도급원가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는 800번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번대 판관비 선택할게요. 자, 소모품비 클릭.
거래처는 귀인 슈퍼죠. 자, 귀인 슈퍼. 뭐 거래처가 있으면 걸으셔도 되는데 굳이 경비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코드를 걸지 않습니다. 자, 적요는 스프리트를 잠깐 올려서 보시면 기타 여기 차 음료대가 있네요. 뭐 커피 등 이랬으니까 2번 사용해도 되고요. 있는 적요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커피 등 구입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25,000원이니까 25 하고 플러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전표의 내용을 보면 차변의 소모품비 25,000원, 대변의 현금 25,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출근 전표는 어떻게 생겼냐고요? 자, 체크하시고 인쇄 버튼을 눌러보시면 열려라 참깨. 네, 이렇게 출금 전표 하면서 소모품 판관비, 즉 800번대 경비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적요가 이렇게 차 음료대 나왔고 거래처가 이렇게 나왔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없죠? 이거 없는 거는 여기 결제란에서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제란을 등록하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표 한번 봤고요. 네, 체크 이해하세요. 네. 두 번째, 1월 3일 자동차 보험을 안양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이 가입하고 보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즉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마우스로 지금 써가지고 글씨가 좀 그렇죠.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그런데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1월 4일부터 내년도 1월 3일까지 차차차 상사가 총 180만 원을 가입을 해갖고 납입한 보험료가 18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출금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날 출금은 아까 몇 번? 1번 보험입니다. 자, 보험이라고 두 글자 치시고 항상 계정 과목은 두 글자로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800번대 보험료 갑니다. 안양 화재 보험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자, F2 한번 눌러볼까요? 적요 코드 밑에 지금 제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밑에가 보일 거예요. 저는 F2를 눌러서 적요 코드 밑에 내장되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자, F2 눌러서 지금 자동차죠? 그래서 02번 쓰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납부.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걸리게 됩니다. 또는 얘를 어떻게 기간을 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자동차 보험까지만 쓰고요. 가로 열고 기간을 넣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가로 닫고 금액은 180만 원. 자, 이렇게 적요란에다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차량 번호에다가 이렇게 기간을 적어 놓든지 아니면 선급비용 명세서를 별도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엑셀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회사에는 되게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럴 때 적요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금 전표, 즉 출금 거래에 대한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입금 거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거래는 현금을
그렇죠. 들어온 경우죠. 그래서 입금 전표 발행해 볼게요. 1월 7일 거래처 세명카 인테리어에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해 주었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차변에 들어오고요.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1월 7일 날 전표를 열어서 입금은 2번. 자, 입금. 현금은 입금 전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이때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명카 인테리어에 나머지 외상대금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잖아요. 이거를 거래처 코드를 안 걸어주면 거래처 원장에서 체크가 안 돼서 그냥 200만 원을 나중에 또 청구를 하게끔 되겠죠. 그러면 회사가 망신이죠. 그죠?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 채무, 예금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건다. 그럼 거래처 코드는 어떻게 거느냐? 코드에서 3명이라고 쳐보세요. 3명. 그리고 엔터. 그러면 3명에 되어 있는 거래처는 모두 다 떴다가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세명카 인테리어가 체크가 된 겁니다. 반드시 이 코드 잊지 마세요. 자, 외상대금 현금 회수 04번 있네요. 자, 04번 쓰겠습니다. 금액은 2 플러스 해서 200만 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현금란에는 현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번에는 대체 거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1월 15일 고객상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자, 공기청정기를 못난이 전자로부터 구입하고 수취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15만 원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오, 그랬더니 자, 일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보통예금과 현금이 대변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을 사갖고 오는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못난이 전자에 차차차 상사가 공급받는 자고 22만 원이었네요. 자, 22만 원에 15만 원은 보통예금 그리고 7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이고요. 자, 15일 대체 거래는 차변과 대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과 4번입니다. 자, 3번 눌러보니까 차변. 차변에는 비품이었어요. 자, 비품. 엔터. 못난이 전자. 엔터. 자,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할까요? 네,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구입. 자, 엔터. 금액은 22만 원이었어요. 이번에는 차변을 이제 입력했으니까 대변을 입력해야 되죠. 자, 대변은 몇 번? 4번. 대변 나왔네요. 자, 보통예금 먼저 가겠습니다.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예금거래죠. 예금거래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치시고 그러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게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죠. 자,
전표에서는 상단 라인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근데 금액은 복사가 안 됩니다. 자, 금액은 15만 원. 같은 변이니까 4번을 치셔도 되고요. 엔터를 치셔도 돼요. 와, 엔터 쳤더니 대변 그대로 복사됐죠? 이번에는 현금입니다. 자, 현금 코드는 복사가 안 돼요. 대신 국민은행은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처 건다는 건 조금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얘를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한 번에 지워져요. 그리고 엔터 7만원. 그랬더니 아까 빨간색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를 금액을 제가 지워볼게요. 아이고. 1원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차액이 이렇게 뜹니다. 빨간색이 떴다라는 건 전표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을 해 주셔야 빨간색이 없어지면서 전표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적요를 그리고 못난이 전자의 거래처를 꼭 걸어야 되냐. 요 거래처는 회사에서는 거래처가 중요해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어디에서 샀는지 뭐 주 거래처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싸게 사려고 많이들 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요는 전표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요를 써서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뭐에 대해서 지급한 건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요를 간략하게 아니면 내장되어 있는 적요를 불러 올려서 이 전표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적요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해서 우리 자격증 따려고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적요 연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 사용을 할 거를 연습하신다. 그러면 적요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실무에 가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적요는 너무 어렵게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체 전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